인현 왕후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뒤 차기 중전 조선의 왕비가 새로 책봉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장희빈. 장희빈. 이야. 장희빈은요,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요. 조선판 인생 역전이자 신데렐라의 탄생. 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을 아무리 총애해도 있는 중전을 내치면서까지 후궁을 중전으로 세우지는 않거든요. 이건 조선 왕실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야. 마침내 중전이 된 장희빈. 그때 장희빈은 아마 조선 제일의 행복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이 너무나도 믿었던 숙종의 사랑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오. 설마. 조금씩 장희빈이 있는 중궁전을 찾는 숙종의 발길이 뜸해지는 겁니다. 아하. 장희빈은요, 이때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종이 젊은 궁녀, 그것도 과거 인현 왕후를 모셨던 그 궁녀에게 푹 빠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궁녀를. 그런데 장희빈의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숙종이 새롭게 총애하던 그 궁녀가 후궁이 되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 와. 자,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어땠을까요? 아, 눈 뒤집히죠. 장희빈은요, 그 후궁을 불러서 마구 때립니다. 야사집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 후궁이 가진 아이가 이번에도 아들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장희빈이 그 후궁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는요,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세우고 그 안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악녀네, 악녀. 자, 그런데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숙종 어쩔 건데? 장희빈. 장희빈에게 노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중전이 이런 사람이요, 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찌 사람이 저리 잔인하게 매질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후궁은 이후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숙빈 최씨. 설마. 설마? 영조? 맞습니다. 장희빈으로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요, 장희빈의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조선 조정의 또 한 번의 환국이 일어난 거죠. 자, 환국이 시작된 거는요, 서인과 남인 양측에서 들어온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각각 상대방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을 한 거였죠. 자, 이때 숙종은 과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이때 코인. 서인의 편에 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인의 편을 숙종이 들어줍니다. 숙종은요, 즉각
영의정, 좌의정 주요 자리를 서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와. 숙종이 장희빈 편인 남인을 버리고 조정을 물갈이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하. 결국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을 떠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희빈의 친인척, 특히 오빠인 장희재의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남인이 이렇다 할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숙종의 실망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서인을 다시 신임하게 됐습니다. 자, 흔들리는 숙종의 마음 때문에 불안한 장희빈. 그런데 이때 장희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폐비됐던 인현 왕후가 다시 궁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왜? 왜? 폐비된 인현 왕후가 어떻게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숙종이 인현 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와. 숙종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생각이 다 다르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숙종 때문이야. 폐비한 게 잘못됐다면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 인현 왕후의 복위를 마냥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현 왕후 다시 중전이 된다? 자, 그럼 지금 중전인 장희빈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희빈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좀 달라요. 과거 세자의 생모를 폐비시켰다가 조선에 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십니까, 조나단? 어느 왕 때였죠? 그때 연산군. 그렇죠. 폐비윤 씨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 막 죽거나 부관 참시되거나 이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끔찍한 복수국을 생각하면 세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폐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신하 있다 없다? 없다. 신하들은요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숙종은요 자기 뜻대로 인현왕후 복위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현왕후. 그런데 잠시 후 이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 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아까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와.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막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장희빈의 처소에서는요. 악에 바친 고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요 급기야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을 발로 뻥! 장희빈은요 어쨌건 이 한순간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굉장히 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숙종과 인현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인현왕후는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현왕후는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의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어휴. 인현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했다고 인현왕후전에선 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취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 때마다 2, 3인의 노비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아, 2년하고 죽으라고. 네네네네 맞습니다. 장희빈이요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 씨. 아.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전하, 자, 그런데 장희빈의 처소를 찾은 숙종의 눈에 유독 이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숙종은요, 이 병풍을 치워보라! 명합니다. 명을 들은 궁녀는요, 덜덜덜 떨면서 이 병풍을 치웁니다.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찌른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인현왕후의 조사. 맞습니다. 오. 그건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 화가 난 숙종은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혹독하게 추조합니다. 피 튀기는 이 고문이 동반된 국문이 며칠 동안 펼쳐지죠. 그 결과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결국 털어놓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실직고 털어놨습니다. 국문의 결과를 들은 숙종,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다음 숙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차린 신당에 대한 정교를 내릴 것이니 자진할 것을 명한다. 숙종의 명에 대신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비록 강등되긴 했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친엄마였습니다. 세자의 엄마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는 게 세자를 위한 거라면서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때 장희빈의 나이 43세. 장희빈에게 영광과 비극을 안겼던 왕 숙종. 그런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보시죠. 비너가 후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숙종은요 법으로 명백히 후궁의 왕비 등극을 금지시킨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숙종이 죽은 후 장희빈의 아들이 결국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숙종 다음으로 왕이 된 조선 제20대 왕 누구? 경종. 경종. 왕이 된 경종. 세상을 떠난 장희빈을요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신하들의 반대에 족족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후사도 없이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경종이? 네. 자, 그리고 경종 다음 왕이 배다른 동생이 이어받죠. 누구일까요? 영조. 맞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희빈과 대립했던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장희빈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장희빈을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할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